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가끔은 이게 마법인지 과학기술인지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불과 100년 전 사람들이 봤다면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의 눈에도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 상태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나 양자 보안 통신 같은 기술의 원리를 듣는다면 이게 과학인지 공상과학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968년에 개봉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왔던 인공지능 컴퓨터 할은 당시 기준으로 완벽한 공상과학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거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마법과 과학이 구분이 안 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해리포터에 나왔던 투명망토 기술은 분명히 이건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마법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할로우맨이나 인비저블맨에서 등장하는 투명인간을 보면 뭔가 이게 과학기술로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학인지 마법인지 헷갈립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게 과학일까요? 영화 속의 홀로그램 기술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더 SF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기 중에 저렇게 입체로 영상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빛의 굴절이나 움직임을 인간이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굴절은커녕 빛의 속도조차 정해진 매질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빛의 굴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끔 이렇게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보면 공기 중에 있는 물체와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의 속력이 변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빛이라는 파동을 전달하기 위한 물질로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빛은 진공 상태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다른 물체가 있는 게 빛의 이동에 방해를 주게 되죠. 만약 비커에 물을 담아두고 약간 비스듬하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는 수면에 닿는 순간 이런 식으로 휘어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이동하던 빛은 물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속도가 대기 중보다 느려지게 됩니다. 빛의 속력이 변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방향으로 빛이 휘어져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반대로 레이저가 휜다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빛이 굴절이 되려면 레이저가 수면에 닿는 순간 오히려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뭔가 특정 지점에 빛이 닿는 순간 오히려 빛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휠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기 중에서의 빛은 진공과 거의 동일한 빛의 속도를 지닙니다. 빛의 속도가 진공 상태보다 빨라질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빛이 휘는 건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매질을 만난 빛은 항상 이런 방향으로 꺾이고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져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 것을 음의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가 빛을 자유자재로 굴절시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슬슬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무슨 수를 쓰든지 기계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빛이 굴절되는 방향을 진공에서보다 빛의 속도가 빨라졌을 때 굴절되는 음의 방향으로 굴절을 시킬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9년 존 브라이언 펜드리 교수는 실제로 특정 형태의 구조에서 전자기파가 음의 방향으로 굴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렇게 매질을 만났는데 빛이 반대로 휘는 물질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서 메타 물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해서 음의 물질을 만들 생각을 하셨지? 이분 책 메타 생각 좀 읽으셨나?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아니 그래서 빛이 원래 방향으로 굴절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게 만드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메타 물질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나노 시대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 정보는 빛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이 순댓국밥집에 가서 이모 여기 순대만 하나요? 아니 순댓국밥을 보고 있을 때 순댓국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순댓국밥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전등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순댓국밥에 부딪히고서 우리의 망막으로 전달이 된 결과입니다. 즉 빛이 1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거나 순댓국밥과 여러분의 망막 사이를 다른 물체로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순댓국밥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갑자기 빛의 굴절과 음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순댓국밥, 아니
물체가 보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빛을 자유자재로 굴절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은 특정 물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99년에 발표되었던 이 특이한 구조는 결국 마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투명 망토를 만들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만약 순댓국밥집 이모와 우리의 눈 사이에 순댓국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순댓국밥집 이모한테만 부딪히고 순댓국밥을 우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댓국밥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받은 빛의 정보는 순댓국밥이 없을 때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투명 망토 기술입니다. 메타물질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매질을 만난 빛은 무조건 진공보다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빛이 휘어지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어떤 물체를 우회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사실상 이젠 이게 가능해진 것이죠. 심지어 그냥 이론의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노스케일로 이런 메타물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물체를 투명화하는 게 가능한 정도의 기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메타물질은 이런 눈에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전자기파를 전부 다 우회시킬 수 있어서 가장 완벽한 꿈의 스텔스 기술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나 탱크 표면에 메타물질을 만들면 눈에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레이더에도 안 잡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메타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올해 초 포스텍에서는 양방향으로 3D 이미지를 생성하는 메타 홀로그램 기술까지 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런 다양한 메타물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화 인비저블맨에 나온 것과 같은 투명 슈트가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20년 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을 때만 해도 투명 망토는 완전 100% 환타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걸 떠올리면 진짜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마법인지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할 정도로 발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메타물질은 나노스케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지만 앞으로 나노 기술이 발달해서 생산 단가마저 합리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길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